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한 소통은 늘었습니다마는 정작 사람과 사람의 진전성 있는 소통은 줄었는데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을 깨우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과 다양한 시대의 흐름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서울시의 노력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거리가 무서운 시민들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제공하고 또 체중 관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죠.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말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소통 창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소통특별시라고 불려지고 있는 데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몇 가지 시가 하고 있는 소통 관련된 정책들 또 창구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언론을 통해서는 좀 들으셨겠지만 그 청책 토론회라 그래서 네.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시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게 있고요. 또 저희 시민청에 오시면 누구나 시정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또 본인이 딸에게 또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민 발언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셔서 직접 교통 현장이랄지 아니면 자치구에 어떤 재개발 현장 가셔서 의견 듣는 현장 시장실 이거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가시죠. 현장 시장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시민분 중에서 하루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일 시민시장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부시장이라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또 시에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대표적으로 또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창구 서울 천만인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책 토론회라고 하셨는데 정책이 아니고 청책이네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박원 시장님께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들을 청을 써서 그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 그래서 청책 토론회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예전 같으면 정책을 만들 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탁상행정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을 그냥 입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 정책과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좀 사전에 여쭙고 그걸 반영해서 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하고 있고요.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64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시민들 목소리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한 1190건 정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72%? 한 860건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 좀. 네,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함께 만드는 청년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제 정책 토론회를 2012년 11월에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창업하고 나면 엊그제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 창업 후 3년 내에 뭐 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 3월에 그 은평구 불광동에 청년 허브 센터를 개관을 했고요. 또 이제 그 공동주택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그 비리 문제들이 좀 있어서 투명한 저희가 이제 아파트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이제 관리 개선을 위한 청책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랄지 이런 걸 좀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것도 지난 7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아파트 비리 관련돼서 혹시 시에서 할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의견도 받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는 분들은 어디로 가면은 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잠깐 말씀드려 저희 시청 새로 그 신청사 지하 1층에 오시면 거기는 시민 발언대가 상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청이 이제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을 해서 월요일에는 오시지 마시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자유롭게 오시면 1인당 10분 정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 듣는 분들이 있나요? 듣는 분은 이제 자유롭게 거기 앞에 활짝 나온지기 때문에 앉아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본인이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또 게재가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뭐 이렇게 공유도 되고 또 그 말씀하신 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또 체크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온라인 소통 창구 서울 천만인소에 대해서도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소통 창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이제 미국 백악관의 그 위더 피플이라는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의 일 중에 혹시 시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근데 뭐 한두 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뭐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1,000명 이상이 10,000만인소에 의견을 올리시고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그 의견을 지지하면 이제 시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또 시장이 뭐 주말에 만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의 의견을 좀 말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난해 9월 12일 날 개설을 했는데 벌써 44건이 지금 진행이 중이고 신청은 총 473건이나 이루어졌어요. 근데 7건이 또 성립이 됐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내곡지구에 아우디 공장 뭐 반대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간담회 하셨고 거기에 따라 지금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지지한 게 7건. 네. 그 아우디 말고도 또 딴 사례가 있나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이제 그 마곡 관련돼서 마곡지구. 입주민들이 의견을 좀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는 그 행정정보 또 공공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서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면 이게 시민들께서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교통 관련 뭐 불편 지역 개선하는 것도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2012년 5월부터 저희 이제 공공 데이터를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10개 분야의 125개 시스템에서 약 1,300종의 데이터가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 그래서 data.서울.go.kr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시면 data.서울.go.kr 또 뭐 그 저희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검색하셔도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군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며칠 있으면 개막입니다만은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응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모레부터 지금 올림픽이 개막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1,000만 시민 응원의 힘이라는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가족이나 연인들이 지금 많이 찾는 우리 서울 광장하고 시민청에 응원할 수 있는 영상 보드를 설치해서요. 우리 한국 선수단에게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면
이게 경기하는 것도 보면서. 자동으로 민간 포털에 등록이 돼서 포털로도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어쨌든 저희 이런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선수들한테 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요. 뭐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선수들한테 굉장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2월 중에 열리는 서울시 문화행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월 14일이 일단 뭐 연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초콜릿보다 오히려 공연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무 아톨 그 중국장에서 판소리하고 연극이 만나는 두 여자의 노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하고 춘향 두 여인의 뭐 비극적 이야기를 현재적인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 연인끼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저희 남산골 한옥마을과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2월 14일에 네, 같은 날이네요. 네, 그때가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달집 태우기랄지 우리 전통 공연, 연 만들기 이런 행사가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연 만들기 행사는 만들어서 직접 먹을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연 그래서 연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금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보통은 이제 2월 초에 그 문을 닫았는데 올해는 이제 그 봄방학이 끝나는 거의 2월 23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오셔서 많이 가족들하고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암동의 뭐 눈썰매장도 2월 23일까지 운영을 하니까 마지막 그 겨울을 좀 저희 시가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광장 그 스케이트장 얼음이 안 녹으려면 날이 조금 더 추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너무 추우시면 또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힘드셔서.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가 바로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인 입춘이었는데요.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봄을 깨우는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가보년 입춘맞이 한마당 소식 담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린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를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흥겨운 공연으로 입춘맞이 한마당이 문이 열렸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공동 제사로 여겨지는 대동국과 함께 입춘첩을 붙이는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행사 소개 들어봤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전혜원 소장입니다. 저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입춘날을 맞아서 기복 신앙에서 발달된 거지만 대문이나 기둥, 대들보에 좋은 문구들을 써서 한 해가 편안하고 복을 많이 받고 국운도 융성을 하고 국민들 모두가 평안하시라고 이렇게 입춘첩을 붙이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각 대문에 이렇게 다 붙이고 그다음에 대시 행사로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입춘이 되면 새싹들이 돋아나니까 먹을 수 있는 준채들을 5가지 채소를 모아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전통놀이라든가 좀 체험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도시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하고 복원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파하고 이러는 행사들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한옥마을에서 열린 만큼 그 입춘 기분이 났겠네요. 네, 어제 춥지만 그래도 맑은 날씨 덕분에 행사가 열리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공동마당에서는 서울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요. 또한 전통 가옥에 둘러싸여서 우리나라 전통 공연과 함께 탈 만들기와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 놀이까지 즐길 수 있어서 봄 기운이 조금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그 입춘첩 한옥마을 곳곳에도 붙여 있었겠어요?
네, 봄이 옴을 기리고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입춘대길, 건양, 낙연과 같은 좋은 뜻의 글귀들이 대문이나 기둥 곳곳으로 붙여 있었는데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봄을 깨우는 북소리 공연과 함께 조교한 서예가에게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천지 우주는 영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글귀를 보면 그 가정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입춘 때까지는 봄을 맞이한 좋은 날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초하루날 같은 때는 서화라고 해가지고 까치 그림이라든지 호랑이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대문에 붙이기도 하고, 입춘 대기는요 글자 그대로 봄을 맞이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라는 그런 뜻이고요. 건양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5일 내내 경사스러운 일이 많으라는 그런 뜻을 담긴 좋은 글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입춘첩 많이 받아가셨겠어요? 네, 먹물이 얼 정도로 추웠는데요. 휴대용 난로로 살살 녹였다가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쓴 입춘첩을 소중하게 가져가는 모습에서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시민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활이나 주사위 같은 걸 만드는 만들기 체험을 하는 분들은 많진 않았는데요. 예. 하지만 입춘첩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과 입춘 오신반 시식을 하는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만나보시죠. 입춘을 맞이해서 우리 옛날부터 입춘 맞이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새해에 입춘대길 써주신다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좋은 글씨 받아가고 있어요. 이 글이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입춘이라 그러면 뭔가 봄의 기운에 생동감 있게 살아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좋아서 하나 받으려고 그랬어요. 집에다 붙이려고요. 신기한데요. 이렇게 쓰는 건 처음 봤으니까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일이 좀 잘 됐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자식들도 집집마다 하나씩 다 넣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다 잘 될 것 같고 마음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그래요. 오신반 해가지고 입춘날 먹는 음식인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입맛을 돋구는 맛이에요. 이렇게는 안 해 먹어봤잖아요. 아주 봄이 온 것 같고 입이 조금만이 쌉싸름한 좋은 맛있네. 봄을 깨우는 것 같고 이제 봄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음식이네 보니까. 네, 새해 시작된 지 좀 지났습니다만 새해 다짐을 하는 시간도 듣겠어요? 네, 입춘을 신년으로 여기기도 하는 만큼 입춘첩에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또한 소원지에는 올 한해 목표와 바라는 것들을 적어보면서 다가오는 봄을 향한 희망 느낄 수 있었는데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인지 더욱 마을의 잔치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서 오신반이라고 시식 행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신반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입춘채, 오신채라고도 하는 입춘에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5가지 매운맛이 나는 채소로 나물을 만들어 먹던 풍습을 그대로 보고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음식인가요? 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채소 종류는 조금씩 다른데요. 파나 마늘, 부추, 달래와 같은 새로 돋아난 싹이나 새순 8가지 나물 중에서 푸른색, 빨간색, 황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5색을 맞춰 무친 나물입니다. 자세한 소개 정금미 전통요리연구가께 들어보시죠. 오신반은 입춘 때 5가지 매운 나물을 가지고 비빔밥을 해 먹거든요. 그 비빔밥 이름이 오신반이에요. 지금 때 먹는 이유는요. 겨우 내내 푸른 나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새로 나온 그 음식을 가지고 먹음으로 해서 비타민 섭취하는 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미나리 강해하고 탕평책이 있는데요. 미나리 강해 같은 경우는 계란치장과 고기와 미나리를 이제 가루 싸서 만든 음식인데 탕평책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녹두 무를 가지고 한 가지 나물을 섞어서 만든 음식인데 그런 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럴 때 탕평책을 먹고 있어요.
날씨가 바람도 불고 굉장히 추웠지만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나라의 그 세시 풍속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하고요. 봄을 맞이하는 새로운 기분들을 가지고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고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신반 이은지 리포터도 좀 맛을 봤습니까? 네, 저도 먹어봤는데요. 앞서 한 시민분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향긋한 향에 건강함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 5가지 색이 이, 예지, 신의 덕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각각 간과 폐, 심장과 신장, 장이 인체의 기관을 상징하는 만큼 요맘때 먹으면 덕을 갖추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정월 대보름에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4일 다음 주 금요일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달빛 가득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전통 공연과 함께 행사 전까지 한옥마을에 방문한 이들의 바람이 적힌 소원지를 모았다가 태워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또한 도봉구와 양천구, 송파구에서도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참여하셔서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세시 풍속들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감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독감하고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건강상담실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 또 다양한 시대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고기구이 불판 세척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고기구이 불판을 세척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불판 세척업자 33살 이모 씨를 단속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불판을 세척할 때 나오는 폐수 3,700여 세제곱미터를 정화 처리 없이 화장실 하수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학교 등에 버려진 자전거도 수거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걷어왔지만 아파트 화단이나 지하 창고에 방치된 자전거가 늘어남에 따라 수거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거한 자전거는 8,482대로 1년 전보다 41%나 증가했습니다. 수거한 자전거는 14일간 해당 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공공자전거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상반기보다 110원 상승한 5,653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정보 웹사이트 알바천국에 지난해 7월에서 12월에 등록된 97개 업종의 채용 공고 43만 6,15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화일리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2동과 주택이 모두 탔고 인근 야산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철 흔한 감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겨울철에 특히 많이 유행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사시사철 많은데요. 겨울에 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내 생활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접촉해서 옮겨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감기에 걸리는지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감기는 주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비를 맞고 나서 걸리거나 이래서 몸이 안 좋으면 걸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지 않으면 감기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극 기지에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살은 날 수 있지만 감기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아무리 약해도 약한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만 없으면 안 걸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이러스를 대부분 접촉하면서 살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반대로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안 걸리나요? 물론입니다.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독감도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럼 일단 감기에 걸렸다 하면은 건강이 아주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또 튼튼한 바이러스를 만나면 또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튼튼한 바이러스가 있고 좀 약한 바이러스가 있고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다면 감기 대표적인 증상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콧물, 코막힘, 발열, 기침,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한이 있으면서 근육통이 있기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소화기 증상, 그러니까 복통이나 설사를 동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편인지 차가운 편인지 또 목이 붓는 편인지 기침, 콧물이 많은 편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약 치료를 다르게 합니다. 그 증상 중에 오한, 발열, 근육통 이런 걸 보니까 그 몸살 증상 같아요. 몸살은 또 감기하고 좀 다른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몸살과 이제 감기가 겹칠 수도 있고요. 이제 감기나 또 심하면 독감은 더 근육통을 많이 유발하는데 감기로도 근육통이나 두통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감기가 없어도 몸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감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독감 그러면은 아주 독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까? 이게 참 말이 헷갈려서 그런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신종플루,
타미플루 할 때 그 플루가 들어가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증상도 꽤 달라서요. 독감은 고열, 열이 펄펄 나고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춥고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주 피곤하고 또 기침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기랑은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증상이 겹치기도 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열이 있고 또 근육통이 심하고 기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독감 증세는 아까 말씀드린 몸살 증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몸살이 있고 또 기침이 좀 더 심한 것이 특징이고요. 한 감기 10번 걸리면 독감 1번 걸리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닭과 오리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 네. 그 조류독감도 독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한테 잘 걸리는 것이 있고 사람 아닌 돼지한테 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조류한테 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은 말 그대로 조류들이 걸리는 독감인데 이것이 사람한테 옮는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또 옮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전 세계 인구의 5천만 명이 사망했던 아주 유행이 크게 됐던 독감인데요. 이것도 뒤늦게 밝혀진 바로는 조류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는 옮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예방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또 환기를 자주 시키고 그리고 재채기할 때는 휴지로 가리고 하고 이런 것을 잘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흔히들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손에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약간 지저분한 얘기인데 화장실에 나온 사람들과 악수를 한 사람들의 손을 검사를 해봤더니 3분의 1 이상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는 늘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어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을 씻는 것이 일단 그 바이러스랑 세균을 씻어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이유로는 바이러스랑 세균 중에서도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 있고 그냥 조금 귀찮게만 하는 세균들이 있는데 아주 해로운, 아주 위험한 종류의 세균들에 대해서 비누로 손 씻는 것이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제 손을 씻으면 우리 몸에 붙어 사는 세균들이 좀 더 잘 우리 몸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대신 자주 옮겨 다니는 세균은 씻어 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세균일수록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안전한 예방책이 됩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아주 나이가 어린 아기들 감기가 치명적일 수도 있죠? 예, 아주 흔한 병이긴 하지만 원래 몸이 약했던 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몸 상태가 나쁜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이 있거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면 그 이후에 중풍이 올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간염 이런 것도 이제 감기와 비슷한데 이런 것도 감별을 잘 해서 보셔야 되고 또 감기에 걸려서 푹 쉬고 잘 영양도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중이염이나 결막염이나 폐렴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네. 외국에서는 감기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감기약을 먹는 게 최선인가요? 감기약은 정말 이거는 드시면 증상이 좋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침이 나면 기침을 억제하고 또 콧물이 나면 콧물을 억제하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억제하는 이런 약을 이제 처방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거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화재 경보기를 꺼서 증상을 없애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996년에 다들 아시는 그런 유명한 감기약들이
중풍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밝혀져서 시장에서 대거 철수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도 예전에는 어린이들에게 처방을 했는데 급성 이제 뇌 손상이 오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요즘에는 아스피린은 아이들에게는 절대 처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린이 타이레놀이 또 간에 안 좋다는 것이 그래서 또 철수된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종합감기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종합감기약이라는 것은 몸살, 기침, 가래, 콧물, 뭐 발열 이런 증상에 대한 모든 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침이 없는데 기침에 대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내가 몸살도 없는데 몸살에 대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약을 종합감기약으로 다 드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드셔야겠으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을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약을 짓는 게 좋겠고요. 또 종합감기약은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거나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사나 약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주시는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감기는 이제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의 화두였죠. 그래서 감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병사고 이제 코나 입 정도에서 얕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밖으로 몰아내는데 이제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의원에 와서 하루 이틀 정도 한약을 집중적으로 드시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한의학의 이제 중대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나 신종플루 때 한약을 1차적으로 복용을 시켜서 국가 정책으로 삼았고 큰 효과가 있었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치료 또는 약 먹는 거 외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푹 쉬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푹 쉬시면서 죽을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시면서 푹 쉬시면서 내 몸한테 쉬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고요. 또 감기가 나으면서 잠이 쏟아진다. 이럴 때는 그 잠은 꼭 주무셔야 하는 이제 꿀잠이기 때문에 그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불을 잘 덮고 땀을 살짝 내는 것이 좋은데 또 너무 땀을 뻘뻘 내시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전기장판 틀고. 감기 예방하는 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자주 씻을수록 그러니까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서 손을 씻을수록 유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 비누로 씻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양치질을 하시거나 적어도 입을 물로 헹구는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추워도 밖에서 좀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소개해드리죠. 6117번인데요. 아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가 싶은데 이대로 학교에 보내도 될까요? 예, 아이들은 독감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하의 어린이랑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독감을 걸렸을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시고 그리고 예방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위험한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컨디션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세균성 폐렴으로 넘어갔다는 이제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즉시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열이 나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또 호흡이 어렵다. 이것은 역시 또 폐렴이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역시 병원에 즉시 데려가야 됩니다. 네. 그 선진 외국의 경우에 어린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면은 학교에 못 오도록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감기에 걸린 학생을 위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학생들한테 옮길까 봐.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를 좀 참고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쩐지 학교는 꼭 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라도 학교는 꼭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학교를 좀 빠지면서 아이를 쉬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9341번인데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 정말로 독감에 안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타미플루 하는데 타미플루가 백신인가요? 이런 내용인데요.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립니까?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인플루엔자 A 2종류 그리고 인플루엔자 B 1종류를 섞어서 그러니까 3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종 중에서 유행 가능성이 많은 것을 그해 세계보건기구가 찍어서 백신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 예상 문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빗나갈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변종이 유행하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상 문제를 공부를 했더라도 이제 수능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가 다른 것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백신을 맞아 놓으면 약하게 지나가긴 합니다. 그 백신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처방을 하나요? 네, 올해는 이런 타입이 유행할 것 같다 하면 이제 거기에 그걸 맞춰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백신이 다 똑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해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백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타미플루 얘기도 했는데 타미플루 어떤 백신입니까? 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활동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아니고요. 활동을 막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걸리기 전에 먹으면 하루 하나씩 먹으면 예방이 되고 걸리고 나서는 하루 2알 먹으면 이제 치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걸리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드셔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고 하던데 이거는 좀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무궁무진해서 바이러스 그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는데 독감은 그것보다는 종류가 좀 적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3918번인데요. 지금 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감기인가요? 아니면 독감인가요? 감기와 독감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앞서 그 바이러스 차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열이 좀 나고, 그리고 기침이 좀 나고, 그리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리고 속도 좀 메스꺼리고 이런 증상들은 감기랑 독감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좀 더 이제 정확히 나누자면 고열이 있고 아주 사시나무 떨리듯이 몸이 떨리고 몸이 아주 쑤시고 피곤하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한방 경우에 독감하고 일반 감기하고 처방하는 약제가 좀 다릅니까? 증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른 편인데 그 같은 사람 안에서 그 계열이 비슷하면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증상이 독감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약간 더 강한 약제를 쓰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8111번인데요. 비둘기가 집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데 혹시 조류독감에 걸릴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닭고기 먹어도 괜찮을까요? 두 가지를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있으면 조류독감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류 독감은 조류, 그러니까 뭐 닭, 예. 오리, 칠면조 예. 이런 조류들에게 걸리는 독감이라서 예.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옮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조류에게 걸려서 위험한데 사람도 걸려서 위험한 독감이라고 하면 이건 마치 새로 이제 등장한 신인 선수가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류에게 위험한 독감은 사람에게까지 위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호흡기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전천후로 다 강해야 되는데 그런 바이러스는 또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 옮지 않고 옮더라도 그냥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주 드문 경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독감도 조류에게도 유행하고 사람에게도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닭고기 물어보셨는데 익히면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이제 바이러스는 사멸하기 때문에 설령 걸렸다고 해도 설령 걸린 닭이라고 해도 드셔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걸린 닭은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는 닭은 뭐 먹어도 괜찮을 것 같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감기 또 독감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보도 사진전 티켓 당첨자는 휴대폰호 끝번호가 3769번 그리고 3653 3769-3653 이렇게 두 분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용희,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